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다. 세 기업 모두 신사업에 힘을 쏟으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진단해본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놀라셨잖아요. 3단계 격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칭 찌라시처럼 돌면서 시장에 또 불안감을 가져다 줬는데 아직까지는 2단계로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보고 3단계로 격상을 할지 그 여부를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마음에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어떤 포지션 안에서 무슨 뉴스를 주로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기고 예.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 2단계 하고 있는데 3단계면 뭐 도시 간, 지역 간의 이동도 불가능하고 거의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예. 3단계 격상될 시에 증시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금방 회복될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네. 일단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하잖아요. 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그만큼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3단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3단계 격상이 확정이 된다라면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그 다음 그림,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 지금이 경제 이런 부분들이 최저점이구나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충격 이후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또 주식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지만 그 이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대표님 사이에서도 투명 가림막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손으로 아마 못 보시는 분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림막으로 인해서 서로 좀 거리를 두자. 예. 그리고 이 비말의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좀 조심하자라는 점에서 설치를 한 건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필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불확실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살지 말지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왔으니까 확진자 추이 보면서 계속 관망해야만 하는 건가요? 뭐 오늘 두 번의 시장의 변곡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뭐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 전에 이제 루머가 한번 돌았었죠. 개장 직후에 네. 이제 11시에 발표한다. 11시 다가가면서 발표가 안 나오니까 시장이 확 올라갔었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직후에 또 나왔던 소문은 11시에 회의하고 2시에 발표한다.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2시 다가가면서 또 별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또 주식시장이 또 올라오는 지금 상승 전환까지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망하면서 실적이 뒤따라주는 종목들 뭐 저희가 이제 수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아가는 정도의 어떤 대응을 하기는 좋겠지만 공격적인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고 이제 모아가는 형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자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피해가 있지만 우리는 나름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글을 읽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딱 이번에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맞아, 아직이지. 그러면 5G에 대한 투자,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5G나 반도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회복된 상황이에요? 5G는 상당히 지금 주가 오늘 흐름도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악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네. 재고를 많이 축적했던 기업들 중심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구매를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연말까지도 더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오히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백신 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백신 뉴스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극복되는 시점도 조금씩 현실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뭐 지금의 주가 하락 또는 이제 5G 변동성 이런 것들은 또 뭐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도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에 걸쳐져 있어요. 5G 스마트폰 판매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고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라던가 그 수요 업황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행보세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지 3분기 실적을 열어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뭐 제가 2주 전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부진은 큰 틀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선 외국인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해 줘야 뭐 삼성전자 지분 거의 180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은 예탁금으로 무장하고 있는 개인 장세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그거보다 급이 낮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2분기 통계가 나와서 오늘 뭐 외신에서 보도가 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27% 정도 판매량 감소. 근데 애플은 거의 감소한 폭이 미미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아웨이가 한 7% 전후, 그다음에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량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갤럭시 노트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만은 비교적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총액으로 첫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네. 온라인 판매량은 이제 2배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좀 많은 품목이다 보니까 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10% 정도 축소면 상당히 선방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대부분의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부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눈을 돌려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으로 공략을 했을 때 그 역시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힘들까요? 시장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규모가 다르면 줄어든다 하더라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점유율을 넓힌다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TSMC로 대표가 되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계속 점유율을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그걸 목표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얼마나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는 걸리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결국에 이제 비전 가지고 그리고 앞서 제가 백신 뉴스 자꾸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될수록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 국면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포커스를 조금씩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다라면 이 기대감이 이제 결국에는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결국엔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중소형 업체, 부품 장비 그리고 소재주들을 봤을 때 메모리 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치우친 종목을 지금 구간에선 사는 게 더 유리한 건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네. 쪽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또 실제로 수급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달리 잘 가고 있는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에게는 횡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하는 게 스마트폰,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전이었다면 지금은 가전 더하기 신성장, 전장 사업 부분에서 꾀하는 거예요.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뭐 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장치 부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에 생각보다 그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텔레메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게 사실 LG가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강점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적자를 하더라도 당장 내년만 해도 한 2,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출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사실 LG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성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스마트폰의 어떤 매출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반을 잘 잡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국면이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LG전자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기차 하면 배터리로 LG화학이 탑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LG화학이랑 손을 잡고 이 부분에 영향을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손잡는 게 아니라 여기 LG 이노텍까지 합치면 모듈 분야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LG U 플러스가 있으니까 네. 텔레메틱스, 그러니까 통신을 받아야 또 전장이 돌아가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LG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LG전자가 지금 가전제품의 AI화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의 차이점 무엇일지 2인자 이미지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가전 쪽에서는 LG전자가 1인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예. 저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네. 반반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앞으로는 LG 쪽을 더 많이 살 것 같다라는 쪽. 왜냐하면 이제 가전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런 선호도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좀 우리가 가전 전장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만약에 AI 쪽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해서 본다라면 삼성 대비 LG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통신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메틱스라고 제가 표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신을 받아야 이게 AI가 작동이 됐잖아요.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픽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KT와 그다음에 LG 플러스는 당연히 이제 따라붙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응용하는 분야도 뭐 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전 기기라든가 이렇게 응용하는 분야도 삼성보다 오히려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G전자 주가 강세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반도체 부분은 이제 시작을 못했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주가를 보면요. 한 87,500원, 오늘 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어제 이어서. 지금 구간 분할 매수로 봐도 괜찮을지 LG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87,000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성장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LG전자가 보통 사이클이 잘 나올 때 10만 원을 항상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10만 원 이상까지 어떤 충분히 목표 주가 도달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성장성 그리고 그룹 내에 서로 윈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현대차를 볼게요. 친환경 차로 생태계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현대차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고민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갈 수 있을까요? 뭐 테슬라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테슬라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가 단지 어떤 자동차만 움직이다가 이제는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차세대 어떤 성장성이 있는 어떤 분야까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도 세계적인 빅5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비전까지도 계속 제시하면서 향후에 뭐 1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두 달 정도 끊어놓고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주요 자동차 업체를 다 따져놓고 봤을 때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올라간 게 또 현대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뭐 버금가는 어떤 주가 수준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수소차 신제품 출시가 언제로 예정되고 있는지 자동차 업체들은 이 신차 효과를 또 톡톡히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이벤트니까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좀 전해주시죠. 뭐 지금 표현이 단어가 지금 적당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제 자잘하게는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2023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넥소라든가 이런 어떤 신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내년도 50대 이상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2030년도 이상까지 본다라면 뭐 100만 대 이상까지 생산하겠다 이런 비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eGMP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치면 안드로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존까지는 기존 자동차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플랫폼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자동차가 출시되는 시점이 내년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 단계별로 또 2030년 단계별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성장기에 초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시행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관련주들이. 이제 또 자율주행차를 그럼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네. 사실은 그 전기차의 끝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 건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네. AI 때문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게 테슬라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도 지금 다음 어떤 기술력은 AI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이쪽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대표적인 종목 이야기해 봤는데요. 투자자들의 믿음을 수익률로 답해 줄 수 있는 종목 무엇인지
가격들이 앞서 LG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 안에서의 가장 애정이 있는 종목, 기대되는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세 종목에서요? 셋 다 좋으시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를 꼽자면 현대차 쪽을 꼽겠는데요. 근데 현대차 근데 샘플에서 이 세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대모비스. 전장 쪽으로 본다라면 이제 모비스가 실제로 그 부품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림을 그리면 부품은 모비스가 공급하는 구도니까 오히려 모비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모두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도 5만 8천 대부터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구간 아래에서부터라도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도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LG전자 모두 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 아직 올랐어도 부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수가 5만 5천 원,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제시하셨고요. 세 종목 안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